당신은 부자인가? 현재 부자가 아니라면 지금과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보자. 1. 출세하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해. 2. 이번 달 근무 시간과 수입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아르바이트보다 못한대? 3. 지금 하는 일이 힘들지만 일을 악물고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4. 그토록 절약하면서 돈 관리를 했는데도 사업에 실패하다니 앞으로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어. 일단 밤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빚을 갚을까? 5. 그래, 성공하기 위해 나 자신부터 바꾸는 거야. 우선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어보자. 6. 교우 관계와 돈은 별개야. 업무상 어울리는 사람과 친구를 구분하는 것이 당연해. 7. 드디어 내 회사를 마련했으니 영업도 하고 현장도 둘러봐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할수록 회사는 반드시 더 커질 거야. 8.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으니 일단 부지런히 모아야지. 9. 나는 명문대를 나왔고 외국계 기업 출신이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실패할 리 없어. 10. 세상에는 우수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충분히 흡수해서 나만의 성공 법칙을 만들어야지. 모두 몇 개의 항목에 체크를 했나요? 안타깝게도 위의 예는 모두 가난한 사람의 사고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전 재산 30만 원에서 연봉 10억 원의 부자가 된 니츠 컨설팅 대표이사이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코치, 강연자, 저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구치 아키라의 저서 부자의 사고, 빈자의 사고이다. 저자는 40가지의 부자와 빈자의 사고방식 차이를 비교하였고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바꾸고 실천을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40가지 중 7가지를 살펴보자. 1. 가난한 사람은 타인을 이용하고 자신을 가장 중요시하며 부자는 인간관계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라고 인식한다. 실패한 창업자의 사고는 돈은 인생의 최대의 목표야. 돈을 벌려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이용해서 수입을 늘리고 평소 지출을 줄이는 일에 전념해야 해. 돈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라고 돈 자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보다 자신의 이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돈을 위해 타인을 이용해 수입을 늘리고 평소 지출을 줄이는 일에 전념을 하면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 성공하는 창업가의 사고는 큰 부는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한 성과물이야. 그러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란 돈을 버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워. 그러므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고생하거나 돈을 쓰는 일은 조금 더 마다하지 않아야 해. 부자들은 돈보다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가치를 계속 제공하여 신용을 쌓아가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반드시 손을 내밀어 줄 것이다. 2.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참아 푼돈을 벌고 부자는 자유를 확보해 큰 돈을 손에 넣는다. 실패해서 부활하지 못하는 창업가의 사고는 그토록 절약하면서 돈 관리에 신경 썼는데도 사업에 실패하다니 앞으로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어. 일단 빚을 갚아야 하니까 밤에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돈 관리는 중요하지만 정말로 큰 부를 얻고 싶다면 돈 버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뭔가를 달성하려면 다른 일을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희생은 자신의 행동과 판단 등 선택지를 줄여서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자가 될 창업자의 사고는 사업에 실패한 일은 분하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내일부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 새 사업에 관해 창업가 동료들에게 상담해 봐야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음 5가지 자유를 중시한다. 1. 전례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자유. 2. 생각이 떠올랐을 때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 3. 사업 기회가 있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공간의 자유. 4.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늘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건강의 자유. 5.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인간관계의 자유. 3. 가난한 사람은 인내의 대가로 월급을 받으며 부자는 책임의 대가로 수입을 얻는다.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의 사고는 일에 매여 있는 시간은 긴데 밤은 짧고 상사나 고객이 자꾸 화를 내서 정말로 힘들어.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참는 수밖에 없어. 시급 8,500원은 인내의 대가구나. 참고 참는 일의 연속에서는 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돈을 다 써버리는 나쁜 습관은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 버는 돈의 일부는 자기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 부자의 사고는 돈을 벌거나 벌지 않은 것은 다 스스로에게 달려 있어. 수익을 만들어낸 정도가 나의 보수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위험 또한 전부 내가 감수해야지. 자신의 수입을 조절한다는 것은 책임을 짊어지는 것과 같다. 가난한 아르바이트의 급여는 인내의 대가이지만 부자의 수입은 책임의 대가이다. 부자가 되는 깨달음은 지금까지의 사고를 의심해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4. 가난한 사람은 돈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며 부자는 돈이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웹 디자이너의 사고는 행사 상품 홈페이지네요. 페이스북 친구 사이니까 이 사양이라면 300만 원에 해드릴게요. 너무 싸게 받고 말았네.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틈틈이 짬을 내서 끝내야겠다. 현재 안의 능력으로 월 수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 판매 발상으로 돈이 유한하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될 웹 디자이너의 사고는 행사 상품 홈페이지인가요? 재미있겠네요. 그럼 인기를 끌 수 있게 저도 온 힘을 다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작비는 무료로 해드리는 대신 행사 매출의 3%를 보수로 주실 수 있나요? 확실히 위험은 있지만 매출이 3억 원이라면 900만 원을, 10억 원이라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웹 디자이너도 좋은 홈페이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므로 양쪽 모두 만족하는 윈윈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가난한 웹 디자이너는 홈페이지를 의뢰한 기업만이 돈의 원천으로 가정했고, 부자가 될 웹 디자이너는 행사 상품을 구입해줄 전국의 소비자를 돈의 원천으로 생각했다. 5. 가난한 사람은 혼자 고군분투하며 부를 만들어내려고 하며 부자는 팀의 힘을 빌려서 부를 만들어낸다. 가난한 사장의 사고는 드디어 내 회사를 마련했어. 계속 영업도 하러 다니고 현장도 둘러봐야지. 잠잘 시간이 줄겠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할수록 회사는 반드시 더 커질 거야. 모든 일을 사장 혼자서 할 수는 없다. 사장에게는 사원을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며 무슨 일이든 직접 하면 부하 직원은 성장하지 못한다. 부자 사장의 사고는 나는 경영에 전념해야 하니 현장 관리는 A씨에게 일임해야겠어. 또 격리에 강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인재를 좀 더 찾아볼까? 일을 혼자서 처리하는 것보다 팀이 함께 움직이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성공적인 팀을 이끌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우리 팀의 소중한 일원이다. 모두 함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자 라는 일체감이야말로 팀원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6. 가난한 사람은 눈앞의 쾌락을 위해 돈을 지출하고 부자는 목표로 하는 연봉을 얻기 위해 돈을 지출한다. 월급을 받은 후 가난한 사람의 사고는 야호! 드디어 월급날이구나. 일단 오늘 밤에는 클럽에 가서 실컷 놀고 주말에는 여행을 가야지. 사장님이 가끔은 세미나에 참가라고 하셨는데 뭐 이번 달에 돈이 남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일반인은 월급을 생활비, 용돈, 저축에만 사용하며 자기 개발을 위해 돈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공부는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월급을 받은 후 부자가 될 사람의 사고는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자기 개발을 위해 써야지. 풍족한 생활은 할 수 없겠지만 이전에도 200만 원으로 생활했으니 못할 것도 없지 뭐. 부자가 될 사람은 남는 돈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려고 한다.
추천하는 자기 투자의 기준은 희망 연봉의 10%이다. 연봉으로 1억 원을 받고 싶으면 연간 1,000만 원, 10억 원을 받고 싶으면 연간 1억 원을 사용해야 한다. 7.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부자는 10억 원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일한다. 목표 연봉을 결정할 때 가난한 사람의 사고는 50세가 되었을 때 연봉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감지덕지지. 이 사람은 성장 의욕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미래에 연봉이 1억 원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한마디도 끝내버린다. 시급 또는 월급 사고를 가진 고용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직접 가치를 제공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목표 연봉을 결정할 때 부자의 사고는 내가 10억 원의 대가를 받은 만큼 사회에 가치를 제공해야지. 그리고 내 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한 나도 항상 성장해야겠구나. 사회에 가치를 제공한 결과가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버는 행위는 사회공헌이다. 자신의 가치를 매기기란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스스로 자신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수입은 자신이 사회에 제공한 가치의 10분의 1이라고 생각한다. 10억 원을 벌기 위해 100억 원의 가치를 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성공한 상품, 히트한 노래, 좋은 서비스는 모두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편리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 가치를 제공한 것이다.